거부맘 심리센터에서 아이의 분리불안은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헌신적인 관계는 엄마와 아이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엄마가 언제 돌아오는지 시시각각 확인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엄마가 잠깐이라도 옆에 있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해서 저희 심리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친구들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른바 분리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분리불안은 대개 생후 10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떨어지게 되면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대개 생후 8개월 무렵부터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 말은 낯선 사람과 자신을 돌보는 엄마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오거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나가서 엄마와 떨어지거나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생물학적인 본능이겠죠. 자,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뭘로 표시하고 있나요? 불안감을 울음으로, 거의 아이들이 우는 걸로 많이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행동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분리불안은 아이가 엄마를 옆에 두기 위한 일종의 애착 행동의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분리불안은 아이가 엄마와의 동일시에서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겪게 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의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독립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겪게 되는 불안인 셈이겠죠. 그렇다면 분리불안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만 3세가 지나면서 점차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비록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의 모습이 안정감 있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엄마와 아이 간의 긍정적이고도 안정적인 애착 관계에 의해서 아이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아이는 머릿속으로 엄마의 모습과 음성을 떠올림과 동시에 가슴속으로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곧 엄마가 돌아와서 다시 나를 보살피고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와 빠이빠이 손을 흔들면서 이제 어린이집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이들은 만 5세가 지나도 심지어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어서도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특히 4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울음이나 떼쓰기로 엄마와 헤어지기 싫은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참으로 난감하지요.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받아주거나 출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우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고 집을 나서는 엄마의 마음은 아프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불안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분리불안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충분하게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 양육의 제공입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고 해도 분리불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엄마가 아이에게 너 그러면 엄마 그냥 갈 거야? 너 집에서 쫓아낼 거야 하는 이별을 의미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자주 한다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를 보일 때 그런 증세를 보이게 되겠죠. 아이는 엄마가 언제 화를 낼지, 언제 기분이 좋아질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늘 엄마 곁을 맴돌면서 엄마의 표정이나 행동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엄마의 양육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지질이라도 말 안 듣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무의식 중에 쏟아내는 위협적인 발언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상처가 오랫동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가 질적으로 훌륭한 양육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맞벌이 가정이지요. 저희 영조영도에는 공항이 옆에 있다 보니까 3교대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문제이죠. 이 경우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을 일정하게 하여 아이로 하여금 엄마와 떨어지는 시간과 만나는 시간이 규칙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시간을 잘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또한 아이와 헤어지는 시간을 충분히 짧게 갖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길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급하다고 아이 몰래 나간다든지 그건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아이를 적응시킨다고 빨리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꽤 있었는데요. 오히려 매일 아침 눈물과 위로의 이별 의식을 가져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한번 그것이 왜 좋은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 늦으면 안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아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떨어질 때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엄마와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 아이도 적응해 나가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점차 아이는 엄마의 출근 시간에 힘들어하지도 않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전화를 자주 해서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와 떨어질 때도 엄마가 영영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안심시켜 줘야 합니다. 이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따가 어린이집에 갔다 오고 나면 엄마가 돌아올게. 깜깜해지면 엄마가 돌아올 테니 같이 목욕하자라는 구체적인 말로 아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던 아이가 일시적으로 분리불안을 보이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개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경우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태어날 때입니다.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엄마 주변을 뱅뱅 맴돌면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리불안을 보일 수가 있겠지요. 이 경우가 가장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 오는 친구들 경우. 이 경우 엄마는 아이가 동생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알아눕게 되는 경우입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누군가가 보살펴 줄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이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엄마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마는 내가 다 나을 때까지 늘 곁에 있으면서 보살펴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는 내가 나을 때까지 늘 곁에 있으면서 보살펴 줄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이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아이가 분리불안을 잘못 경험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위 사례처럼 분리불안 장애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분리불안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아이의 불안이 일반화되어서
소위 걱정이 많은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사에 걱정부터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불안정한 애착 관계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엄마의 대처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아이는 분리불안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일부러 외면하는 회피형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엄마와의 애착 관계에 매우 집착하는 집착형의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보다는 향후 자라면서 각종 정신적 병리 증상이 생겨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린이 자신들도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소중한 분이시며 나도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좋아하지만 엄마와 나는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키우시는 일 외에도 아빠도 도와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형 또는 언니나 동생을 보살피는 일도 하신다. 또 나처럼 엄마에게도 친한 친구가 있어서 가끔씩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우리 집 살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엄마가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믿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철수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겠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거야. 혼자서도 숙제를 잘하고 있어야 할 텐데 이처럼 엄마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점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결과 엄마는 아이의 마음속에 있고 반대로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한다면 당장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엄마가 안 계신 텅 빈 집을 지키던 불안한 나의 모습,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의 그 반가움과 안동감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그렇게 크고 든든하고 편안한 태산 같은 존재입니다. 엄마는 그냥 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전해줍니다. 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엄마로부터 독립하되 내 마음속에는 항상 엄마가 있고 엄마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어 라는 확신은 아이들에게 평생의 가장 큰 응원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분리불안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어렸을 적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 있을 땐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듯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마의 체온 속에서 성장해서 무의식 중에 항상 그 체온이 남아 있는 것처럼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평생 동안 끈끈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분리불안을 겪는 것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것이 너무 심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받고 또 그 도움을 통해서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한결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분리불안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분리불안 상태로 학교를 가게 되면 친구 관계를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구와 밀착 관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와 집착 관계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러브만 심리센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